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컴 오피스 아래 한글 2010 기초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하다 보면 아래 한글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하셨죠? 메뉴 및 빠른 메뉴라는 부분이 좀 변경이 됐다라는 거. 서로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도구에 8개 주 메뉴로 등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 보이시죠? 메뉴와 빠른 메뉴라는 거 한 번씩 보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메뉴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메뉴를 누르면 해당 메뉴의 도구 상자가 탭 형태로 펼쳐지는데요. 자, 각각의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 도구 상자가 탭 형태로 펼쳐지고요. 두 번째 방법. 자, 각 메뉴 이름 옆에 펼침 단추 표시 보이시죠? 드롭다운 버튼인데요. 자, 요걸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마우스로 누르면 하위 메뉴가 원하는 형태로 아래로, 하위 메뉴가 아래로 이렇게 나열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드롭다운 버튼을 꼭 누르셔야지 자, 하위 메뉴가 아래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메뉴 구성을 잠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부분을 메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드롭다운 버튼을 펼침 단추라고 하는데 선택한 메뉴의 하위 메뉴가 펼쳐지는 걸 바로 이 부분이죠. 하위 메뉴. 자, 이게 바로 펼침 단추입니다. 자, 세 번째 펼침 단추를 누름과 동시에 밑으로 메뉴가 나타나지는 걸 바로 하위 메뉴라고 하고요. 자, 물음 표시가 있는 부분을 도움말이라고 한다는 거 한 번씩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걸, 자, 지난 시간에 조금씩 했었죠. 첫 번째 있는 줄은 제목 표시 줄이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말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메뉴에 있는 이 부분을 메뉴바라고 해서 메뉴가 나타나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서식 도구 모음줄. 자, 기본과 서식이 같이 있는 이 도구 모음줄을 보시면 되시고요. 왼쪽에 형성되는 부분을 바로 작업창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서 작업하는 거를 미리 보기 기능으로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작업창에 대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이 부분은 상황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전 버전에서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바로 상황선이라는 부분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보아주시고요. 자, 도구 상자를 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상자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아이콘 모양으로서 만들어 놓은 곳을 바로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자, 기본 도구 상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본 도구 상자는 이 부분이죠. 각 메뉴의 탭, 개체 탭, 상황 탭을 누르면 탭별로 열림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서식 도구 상자는 어딘가요? 이 부분이죠. 고정된 서식 도구 모음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문서 편집 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모아놓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많이 사용하니까 아이콘으로 빠져나와 있어야지만 좀 더 편리하겠죠. 그 부분 이해되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있는 기능들을 그룹별로 묶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 부분이죠. 각각의 그룹으로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을 바로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상자 접기와 펼치기를 한번 볼까요? 기본 도구 상자와 서식 도구 상자를 단계별로 접거나 펼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내가 지금 기본 도구 상자 원치 않는다 그러면 한 번씩만 클릭. 서식 도구 상자 필요 없다. 클릭하시면 한 단계 줄여가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나중에는 위에 있는 제목줄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대화 상자 호출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룹 이름 옆에 대화 상자 아이콘이 있는 경우에 그룹 이름을 마우스로 누르면
해당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 위에 부분 이 부분이죠.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가 열린다라는 뜻이고요. 자, 옆으로 이동이라는 아이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를 누르면 그룹 단위로 이동하면서 화면에 숨겨진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자, 긴 아이콘인데 굉장히 많은 서식이 들어있는 아이콘인데 다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에 클릭할 수 있는 바가 생깁니다. 자,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뒤로 넘어가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7번째 확장이라는 탭은 단추를 누르면 서식 도구 모음 상자에 숨겨진 메뉴가 보여질 때 사용합니다. 자, 이 부분이죠. 서식 도구 모음 상자에 굉장히 많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숨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 도구 상자에 숨겨진 메뉴 보면서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도구상자 접기와 펴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상자는 접기, 펴기 단추를 이용해서 최대한 편집창을 크게 확보하여 문서 편집을 작성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장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2010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살표, 위로 된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한 번 누르게 되면 메뉴 탭과 서식 도구 모음 상자만 남게 되고요. 자, 리본, 자, 열림 도구 상자가 없어지는 거죠. 자, 없어지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한 번 더 두 번 클릭하게 되면 메뉴 탭만 남아서 이 부분이죠. 메뉴 탭만 남는 이 부분. 자, 이 부분 도구 상자 접기, 펴기 기능이었습니다. 자, 접기 펴기 기능을 왜 하는가라고 한다면 편집 영역을 최대한 늘려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구 상자에서 작업 크기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는 문서의 실제 크기를 바꾸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크기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보기에서 보시면 화면 확대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각각의 비율이 있네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비율이 있는데 자, 쪽맞춤이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쪽이라는 건 종이에서 그 종이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질 때 쪽맞춤 사용한다라는 거. 자, 쪽맞춤을 많이 사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임의적으로 하나하나 다 수치를 넣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컨트롤, 휠 마우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휠 마우스가 어디죠? 이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을 바로 휠 마우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왼손으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는 휠 마우스 검지로서 휠 마우스를 위아래 당기거나 늘리거나 하시면 화면 자체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문서 작성 시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편집 용지 설정하기겠죠. 용지를 설정하고 여백을 지정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편집 용지 설정하는 게 어떤 것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용지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 쪽에 쪽 설정을 들어가시고요. 단축키로는 F7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지금 목록으로 보시려면 편집 용지로 들어가셔도 되고 F7번 누르시면 바로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자, 용지의 종류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A4 용지 사이즈 아시죠? 210에 297 사이즈 기본이죠. 이 정도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 설정해 주셔야겠죠. 가로 용지를 쓸 거냐, 세로 용지를 쓸 거냐라는 방향 지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지에 대한 여백을 좀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용지 여백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여백을 주셔야 되는데요. 자, 빨간색 테두리가 기본 여백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 테두리 안이 바로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본문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백이 있으세요. 위쪽 여백과 아래쪽 여백을 넣으셔야 되는데 자, 여백이 하나의 용지에서 위와 아래 여백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왼쪽과 오른쪽 여백도 마찬가지로 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빨간 선 테두리가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 쳐져 있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머릿말과 꼬릿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빈문서라고 해서 빈문서 1이라는 그 머릿말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페이지마다 이 부분에다가 머릿말 부분이 들어간다,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꼬릿말도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문에 가서 그 문서를 하나 작성하신다면 이 부분,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부분에서 바로 내용을 넣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백 한 번씩 보아주시고요. 자, 편집 용지의 기본 값이 좀 있으세요. 값들이 좀 있는데 그 값이 기본 설정되어 있는 값을 나는 그 용지 설정에서 기본이 20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 왼쪽, 오른쪽 기본 설정된 값 말고 내가 원하는 값을 좀 넣고 싶다. 그래서 문서를 열 때마다 그 여백 값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거는 바로 도구의 환경 설정으로 가서 기본 값을 좀 변경시켜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도구 탭 열어주시고요. 환경 설정을 누르게 되면 환경 설정 이런 대화 상자가 뜨실 거예요. 그 안에서 새 문서라는 탭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기본 설정 값이 용지 방향 같은 거는 뭐 세로고요. 그 다음에 용지 종류는 A4 용지가 기본이세요. 이렇게 기본 값, 디폴트 값을 좀 더 변경하고 싶으면 바로 도구의 환경 설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본문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는 위쪽과 아래쪽 여백을 10mm만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백 값을 두시고 설정을 주시면 새 문서를 열 때마다 여러분들이 준 값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집 용지의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마다 편집 용지 방향을 변경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페이지는 가로 방향으로 넣고 싶고 2페이지는 세로 방향으로 넣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하나의 문서는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페이지를 가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면서 2페이지도 당연히 가로 방향이겠죠. 하지만 1페이지는 넓게 쓰고 싶고 2페이지는 좁게 쓰고 싶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럴 때 1페이지를 가로 방향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 2페이지는 똑같이 가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2페이지는 세로 방향으로 넣을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문서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사용들을 하시니까요. 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방향을 다르게 넣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의 작업을 좀 실행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구역 나누기라는 겁니다. 구역 나누기 방법을 해서 1페이지와 2페이지의 구역을 아래에 나눠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1페이지에다 먼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쪽에 구역 나누기 들어가서 2페이지를 추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2페이지를 추가되면서 새로운 구역이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페이지에서 F7번이나 자, 쪽에 편집 용지로 들어가서 지금 용지 방향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방법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편집 용지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1페이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F7번을 누르시거나 쪽에 편집 용지 들어가서 지금 적용 범위를 새 구역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자,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요. 적용 범위를 새 구역으로 라는 걸로 맞춰주시면 2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새 구역으로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편집 용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셨는데요. 자, 한글 2010 프로그램에 가서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말 나들이 행사 안내라는 문서를 열은 후에 편집 용지 규격을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을 각각 20mm 넣으시고요. 머릿말과 꼬릿말은 10mm,
기타 여백은 0으로 지정하세요 라는 거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방금 공부하셨던 거죠. 자, 1페이지는 A4 용지에 여백 좀 주시고요. 세로 방향으로 넣으라네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는 B5 용지에다가 여백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가로 방향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 실습을 한번 2010 프로그램에 가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나들이 행사 안내라는 예제 불러다 놓으시고요. 자, 저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쪽맞춤을 해놓은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맞춰 놓았고요. 자, 그럼 용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 설정 가실 때는 쪽으로 가셔도 되죠. 쪽으로 가셔가지고 편집 용지 아니면 F7번 누르셔도 되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용지 종류를 먼저 설정하셔야겠죠. 쭉 있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용지 하나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지 방향 가로인지 세로인지 설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본 거는 용지 여백을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용지 여백을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은 2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위아래는 지금 맞춰주셔야겠죠. 위쪽은 있으니까 두시고요. 자, 아래쪽은 20mm라고 적으니까 20 넣어주시고요. 물론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셔도 되는데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은 탭키로 이동이 가능하세요. 커서가 지금 아래쪽에 있으시죠. 이 상태에서 물론 마우스로 움직이셔도 되는데 탭키 한 번만 눌러주면 바로 왼쪽으로 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20 넣으시면 지금 탭키가 이렇게 미리 보기 대화 상자에 보시면 미리 보기가 아까 이만큼 늘어났다가 줄은 게 보이실 거예요. 되셨죠? 물론 마우스도 움직이셔도 되지만 탭키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바로 지정이 되셔요. 자, 그때 20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은 10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0 넣어주시고요. 머릿말에서 다시 탭키 누르시면 꼬릿말로 넘어가죠. 10 넣어주시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여백은 0으로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세본 아니면 다른 부분은 0이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와 문서가 좀 다르게 왼쪽이 아까 왼쪽 오른쪽 여백이 30이었는데 20으로 좀 더 본문을 늘려놓은 상태죠. 자, 아까와 좀 다른 거 보이실 겁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는 어떤 거였죠? 1쪽과 2쪽 페이지를 다르게 용지 설정을 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문제는 그냥 하나의 문서를 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문서 열죠? 파일에서 새 문서 열으셔도 되고요. 아이콘 누르셔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열게 되면 자, 문서 하나의 문서창이 새 문서가 열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한번 용지 설정 두 가지 방법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였죠? 그래요. 구역 나누기라는 걸 쓰는 거였죠. 자,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쪽에 보시면 자, 구역 나누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 페이지가 설정된 게 보이시죠? 자, 1페이지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상태 표시줄에 보면 2페이지 중 1구역이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 2구역이라고 나오죠. 구역 나누기가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1페이지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F7번 누르셔가지고요. 용지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는 A4 용지에 A4 용지 맞죠? 자, 여백은 30으로 주라네요. 그럼 여백 지정 한번 해볼게요. 30 탭키 누르시고 30, 30, 30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백은 0. 자, 머릿말, 꼬릿말 아니고요. 다른 건 다 괜찮고요. 용지 방향도 세로 하셔가지고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1페이지 여백 지정하셨고 용지 방향 지정하셨습니다. 자, 그럼 2페이지로 갈까요? 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F7번 누르시고요. 2페이지는 문제에 B5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이라고 되어 있죠. 용지 방향은 가로로 설정해 주시고요. 미리 보기에 가로로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백은 그대로 두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는 지금
세로 방향이죠. 이 페이지는 가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 실행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문서 열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으세요. 자, 1페이지에서 F7번 편집용지 대화상자 열어놓으시고, 자, 똑같죠? 그 다음에 하는 거 어떤 거였죠? 그래요. 적용 범위를 새 구역으로 라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 버튼 누르면 2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1페이지와 2페이지 방향 정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머릿말, 꼬릿말 이런 거는 30이었죠.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첫 페이지는 용지 방향 가로였고요. 설정 되셨죠?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는 F7번 누르시고요. 자, B5 잡아주시고요. 가로 방향에서 여백은 그대로 두시고요. 설정 버튼 누르면 똑같이 되죠. 방법은 두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페이지마다 여백을 지정하는 편집 용지 설정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블록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 스타일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구나, 이럴 때는 이런 게 좋겠구나 라는 거 보시면서 한 번씩 능숙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블록 설정하기 첫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공부해 볼 텐데요. F3번 키와 방향 키를 이용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그냥 원하는 선택 영역을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단어가 설정이 되고요. 세 번 더블 클릭하게 되면 문단 단위로 블럭이 설정합니다. 자, 문단이라는 건 엔터와 엔터를 친 게 바로 문단이라는 거죠. 자, 스페이스바를 밀지 않으면 스페이스바를 쭉 밀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엔터 치는 그 마지막 점까지가 하나의 문단이겠죠. 해제하는 방법은 ESC 키를 누르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마우스로 지정해서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내려가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시작되는 점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F3번 키 누르시고 방향키, 좌판에 있는 방향키로 오른쪽 방향키로 가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왜 F3번과 방향키를 사용하냐라는 거. 자, 단어만 설정을 하고 싶을 때 F3번 키 누르시고요. 컴퓨터에서 F3번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좌판으로 컴퓨까지만 되면 블럭이 설정되실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방법과 F3번 키와 방향키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록 설정하기 두 번째 F4번 키와 방향키 이용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번 키 누르시고요. 방향키로 지금 좌판을 움직이신다면 자,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 글자 단위로 블럭이 설정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따가 한 번씩 다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화면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Shift를 누른 채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똑같은 선택하기, 블럭 설정하기가 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자, 해제는 똑같이 ESC 키를 누르게 되면 블록 설정이 풀리게 됩니다. 자, 블록 설정하기 세 번째, Alt하고 드래그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자, 왼손으로는 Alt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잡고 드래그 하신다면 열 단위 방향으로 자, 지금 한글 부분만 블록을 설정하고 싶은데 자, 여기까지를 블록을 설정하고 싶은데 하나 설정 위에다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한 줄만 설정이 돼요. 다음 줄 가서 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위에 거는 풀리고요. 다시 두 번째 줄 한글과 컴퓨터만 블럭이 지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줄 단위로 지금 한글과 컴퓨터, 두 번째 줄도 한글과 컴퓨터 이런 식으로 줄만 내가 선택한 열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열만 지금 열 아래로 세로로 블럭을 지정하고 싶을 때 하는 방법 Alt와 드래그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좀 Alt와 드래그는 기억하고 있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세요. 열 단위 방향으로 블럭 설정할 때의 방법 보아주시고요.
자, 포인터를 이용해서 왼쪽 문단 여백을 선택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클릭을 하시면 줄 단위가 되는 거고요. 두 번 클릭은 문단 단위, 세 번 클릭은 문서 전체가 바로 설정이 된다, 블럭 설정된다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갖다 대면 화살표 방향으로 하얀색 화살표가 되실 거예요. 그때 한 번 클릭하게 되면 자, 문단 선택해 주시고요. 자, 두 번 딱딱 클릭하게 되면 문단에서 문단 단위 전체에 내가 써놓은 문단 단위로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블 클릭하게 되면 현재 문단이 있는 곳까지 바로 블럭이 설정되시고요. 빠르게 세 번 클릭은 문서 전체 클릭된다라는 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록 설정하기 5번째, 글자판으로 블록을 설정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용하시는데요. 자, 해제는 ESC 키를 누른다라는 거. 자, Shift 홈을 누르게 되면 커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줄에 제일 앞까지 블록이 설정이 되시고요. 자, Shift End를 누르게 되면 커서가 있는 곳부터 줄의 제일 끝까지 블록이 설정된다. 되셨죠? 자, Shift와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한쪽 위까지 블록이 설정이 됩니다. Shift와 다운은 반대 개념이겠죠. 한쪽 아래까지 블록이 설정이 되고요. 컨트롤과 Shift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커서가 있는 곳부터 문서의 제일 처음까지 블록이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Shift 키를 누르게 되고 각각의 키를 누르게 되면 어디까지가 블록이 설정이 된다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자,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블록을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방법인 거죠. 문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빠르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쪽이 블록이 설정이 되겠구나. 라는 거 문서 편집할 때 많이 사용들을 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범위 지정 연습하기라는 예제 파일 열어주시고요. 자, 범위를 지정하는, 블럭을 지정하는 방법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 바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는 거죠. 드래그 하셔서 범위 지정한다라는 거 되셨고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은 방법인데 F3번 키와 방향키를 이용한다라는 것도 아셨죠? 자, 시작되는데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F3번 키 눌러주시고요. 자, F3번 키와는 자판으로 자, 하나의 글자 단위로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다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자, 해제하는 건 ESC 키죠. 다음번 자, 펑션 키 F4번 키 눌러주시고요. 자판에 있는 거 똑같이 간다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 Shift 눌러주시고요. 자, 왼쪽 면에다 갖다 대면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가 되실 거예요.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얀색 범위 지정하면서 내려간다라는 거, 이것도 한 번씩 보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F3번키 방향키 연습하셨죠? 자, 그 다음에 Alt와 드래그 또는 F4번 키와 방향키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자,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럴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름만 색깔을 좀 변경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이름만 블럭을 잡아서 글자를 좀 키우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름만 잡으려면 드래그 하게 되면 이름만 잡히지가 않아요. 가나다만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나다만 블럭이 형성이 되면서 한 줄 이름 변경하고 또 한 줄 이름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줄 자체를 이름만 다 잡아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글자 크기를 키우고 싶을 때, 이럴 때 블럭 지정하는 방법이죠. 자, Alt를 누르시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해서 내려가시면 돼요. 세로로 블럭이 지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되셨죠? 자, 이럴 때, 자, 글자 글꼴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굉장히 빠르겠죠. 한 줄하고 바꾸시고 한 줄하고 바꾸시는 것보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세로로 블럭이 지정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빠르고 편한 기능이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lt와
지금 방향키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F4번 키 누르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래쪽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자판을 이용해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 해보신 거는 화살표 방향으로 클릭해서 자, 줄 단위로 한번 블럭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화면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자, 화살표를 왼쪽 여백에다 갖다 대면 하얀색 화살표 모양 포인터가 되실 거예요. 그때 한번 클릭하게 되면 줄 단위로 블럭이 되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두 번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 문단, 엔터와 엔터라는 문단 자체가 블럭이 잡히는 거고요. 자, 세 번 빠르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서 전체가 블럭이 잡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되셨죠? 이런 식으로 블럭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고 편한 거를 좀 더 기억해 두셨다가 문서 편집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범위 지정 연습하기 공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인 문단 모양 변경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도구 모음줄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편집에 문단 모양이라는 곳에 가서 기본 탭으로 가실 수가 있고 단축키로는 Alt-T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 도구 모음 상자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문단 모양이고요. 아니면 편집에 대해서 문단 모양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로는 Alt-T를 누르시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하나 뜨실 겁니다.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문단 모양 정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탭에서 하시고요. 자, 정렬하는 아이콘 여기 있으시지만 자, 대화 상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죠. 자, 정렬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양쪽 정렬이라는 건 양끝 사이드에 맞춰서 정렬이 되는 거를 바로 양쪽 정렬이라고 하고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정렬은 텍스트가 왼쪽에 맞춰서 정렬이 되는 걸 바로 왼쪽 정렬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정렬은 텍스트 자체가 문서의 가운데에 맞춰서 정렬이 되는 걸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고 가장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되는 건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배분 정렬이라는 건 양끝 사이드에 맞춰서 글자가 들어간 텍스트가 각각의 너비가 조절이 되면서 정렬이 되는 걸 바로 배분 정렬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제목에 사용할 때 많이 쓰시죠. 맞춤 정렬은 여러분들이 정해서 맞춤으로써 정렬이 되는 거를 바로 맞춤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렬 모양, 문단의 정렬 방식 설정하기를 한번 보셨습니다. 자, 문단 모양의 두 번째에는 기본 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탭에 있는 문단 여백 지정하기가 있는데요. 여백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죠. 여백을 지정을 하시는데 자, 왼쪽 여백 50을 넣게 되면 왼쪽에 문단에 대해서 왼쪽에 여백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 여백이라는 건 문단의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여백이 들어가는 걸 말을 합니다. 자, 여백을 넣으실 때 왼쪽, 오른쪽 넣는 방법. 자, 문단에 대한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다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자, 세 번째 보면 들여쓰기와 내어쓰기가 보이실 거예요. 들여쓰기란 어떤 것인지, 내어쓰기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쓰기라는 거 문단에 대해 첫째 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들여쓰기라는 건 자, 들여쓴 포인트만큼 문단의 첫 번째 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내어쓰기라는 건 지금 첫째 줄은 그냥 있고요. 그 다음 문단부터는 내어쓰기가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으세요. 자, 내어쓰기라는 게 어떤 건지, 들여쓰기라는 게 어떤 건지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들여쓰기라는 건 첫째 줄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내어쓰기 기준은 내어쓰기가 첫째 줄은 가만히 있는데 다음 줄부터 본문부터 글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되셨죠? 자, 기준은 좀 잡아주시고요.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보셨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줄 간격과 문단 위아래 간격 설정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이라는 건 줄 간격, 각각의 줄을 몇 %를 주겠냐, 간격을 주겠냐라는 소리고요. 자, 문단의 위와 문단의 아래라는 건 엔터키를 쳐서 문단이 나눠진 곳에 대해서 지금 한 어느 정도의 문단의 위와 아래쪽에 어느 정도 여백을 주겠냐, 간격을 주겠냐라는 소리예요. 자, 줄 간격 기본이 160%라는 건 기본 설정 값이고요. 자, 줄 간격을 300을 주게 되면 굉장히 너비가 넓어지죠. 자, 줄 간격을 100으로 주게 되면 굉장히 줄 간격이 좁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줄 간격 주기와 문단의 위아래, 자, 첫 번째 텍스트를 치고 그 다음 텍스트를 칠 때 좀 더 간격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줄 간격보다는 자, 문단의 위와 아래에 간격을 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줄 간격과 문단의 위아래 간격 주는 부분, 간격이라는 부분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단에 대한 테두리와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에 대해서 테두리와 배경을 지정하시는 곳인데요. 자, 문단 엔터 친 곳과 엔터 친 곳까지가 바로 문단이라는 거 공부하셨죠? 그럼 첫 번째 이 부분이 바로 문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단에 대한 테두리와 배경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단에 대한 테두리와 배경을 설정하시는 거고요. 자, 테두리를 설정할 때 종류를 먼저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를 하는 게 이 부분이세요. 종류를 설정하고 그냥 설정만 해버리면 아무것도 설정되지가 않으세요. 종류와 굵기와 색상을 설정한 다음에 자, 어디에다가 지금 테두리를 넣겠니?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네모를 설정을 다 하고 싶으면 아이콘을 하나 눌러주시면 되고 윗줄만 넣고 싶다 아이콘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한 후에 설정을 눌러주셔야지만 본문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단 모양에 보시면 정렬하기를 연습하실 텐데요. 완성본에 보니까 양쪽 정렬과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쭉 있으시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블럭 잡아주시고요. 서식 도구 모음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줄여진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서식 도구 모음줄에 보면 오른쪽에 보이실 겁니다. 자, 양쪽 정렬 현재 돼 있는 상태로 체크가 돼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Alt T를 눌러서 양쪽 정렬이 제대로 돼 있나 확인해 보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정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T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서식 도구 모음줄 상자 이용하셔도 되고요. 왼쪽 정렬 클릭하시고 설정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왼쪽이 정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서 정렬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문단이 하나 끝났던 곳에는 이쪽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됐구나 라는 거 보이시고요. 다음은 가운데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은 자, 서식 도구 모음줄을 이용해 볼까요?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문단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커서만 갖다 놓으셔도 돼요. 이거는 문단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정렬도 마찬가지시죠. 오른쪽 정렬하시는 거 눌러만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자, 가운데 정렬로 잘못 눌렀네요.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고요. 자, 배분 정렬 한번 해볼까요? 배분 정렬이라는 건 Alt T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배분 정렬이라는 건 지금 현재 있는 이 문단에 대해서 줄에 대해서 배분이 똑같이 간격이 똑같이 정렬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자, 배분 정렬이라는 거 찾으셔서 눌러주시면 설정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끝 왼쪽과 오른쪽에 맞춰서 안에 있는 내용 텍스트들이 너비가 일정하게 배분 정렬이 된다라는 거 보이시고요. 자, 다음으로 나눔 정렬이라는 거, 맞춤 정렬이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Alt T 누르셔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나눔 정렬이나 맞춤 정렬 같은 말이거든요. 선택하시고요. 설정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각각의 단어에 따라서 스페이스바, 공백이 있는 거에 따라서 정렬이 되는 나눔 정렬이나 맞춤 정렬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단에 대해서 정렬을 공부해 보셨고요. 자, 다음에 문단 모양의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쓰기 20포인트라는 건 첫 번째 줄, 시작되는 문단의 첫째 줄이 들어간다라는 기능이죠. 자, 그러니까 커서를 그 문단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Alt T 누르셔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들여쓰기 기능 20포인트 지정하라고 되어 있었죠. 20포인트 넣어주시고 설정 버튼 누르시면 이제는 문단마다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설정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내어쓰기라는 건 첫째 줄은 괜찮은데 그 다음 줄부터 지금 내어쓰기 설정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어쓸 곳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Alt T 누르시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편집에 있는 문단 모양이라는 서식, 편집의 서식, 문단 모양 아이콘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 지금 내어쓰기라는 곳에다가 첫 줄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소리죠. 내어쓰기 들어가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설정하시면 내어쓰기 기능이 적용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내어쓰기와 들여쓰기 기능 보셨고요. 다음으로 문단 모양 여백 설정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에 대해서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줄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자, 그 문단에 대해서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이콘 이용해 볼까요? 문단 모양 아이콘.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문단에 대한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주시는 거예요. 자, 왼쪽 여백 한 50 정도 줘볼까요?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요. 눈으로 좀 확인하시라고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버튼 누르시면 왼쪽 여백이, 이 문단에 대해서 왼쪽 여백이 이렇게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 여백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여백이 똑같이 지정이 되실 겁니다. 자,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한 가지 또 있으세요. 자, 편집 용지에서 설정한 여백은 그대로 두고 더하여 더 여백이 생긴다라는 소리예요. 기본 여백이 여기까지였어요.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이 여기까지였는데 거기에다가 또 여백을 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백과 또 여백을 그 문단에 대해서 왼쪽 여백을 좀 더 주겠다라는 소리. 자,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여백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다음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간격 볼까요? 기본이 160%세요. 기본이 160%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160은 기본이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 맞죠? 자, 그러면 300으로 눌리게 되면 윗줄과 아랫줄 확인하면서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세 줄을 볼 때 물론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자, 화살표 모양으로 드래그 하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줄간격을 300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버튼 누르시면 굉장히 줄간격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자, 그럼 한번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줄간격을 100만 줘볼까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굉장히 줄간격이 좁아진 게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줄간격 예제 연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문단 모양 테두리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에 대해서 테두리와 배경을 넣으시는 곳인데요. 자, 아까 글자에 대해서 문단과 테두리 지정도 가능하듯이 문단에 대해서도 글자와 테두리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문단에 대해서 테두리와 그 다음에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 곳에다가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문단 모양 가셔가지고요. 자, 기본 탭에서는 다 해보셨으니까 테두리와 배경 탭으로 가십니다. 자, 테두리를 넣을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도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냥 설정 버튼 누르면 되나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세요. 아까 지금 저희가 공부할 때 하셨듯이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블럭 잡아주시고요. 문단 모양에서 선 모양 잡아주시고요. 색깔 잡아주시고요.
그냥 설정 버튼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으세요.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고 가셔야 될 건 어디에다가 테두리를 넣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테두리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면 색깔까지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 색깔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밑줄이 한 줄 더 들어갔네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어요. 아랫줄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되돌아가기로 어디 부분을 지었나 볼게요. 이런 식으로 블럭을 잡으셔야 될 때가 자,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이라는 이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엔터를 치게 되면 단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블럭을 잡게 되면 각각의 문단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줄이 더 생길 거예요. 자, 그럼 문단 테두리 배경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문단을 잡아주시고요. 자, 조판보호를 하나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쪼기군각 아이콘에서 자, 문단보호, 조판보호 하나 열어놓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블럭을 잡을 때 텍스트 안쪽만 잡고 싶다 하시면 문단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단만 블럭 잡으시거나 아니면 그 문단에 커서를 두시고요. 적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단 보호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블럭을 잡게 되면 자, 모양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단에 대해서 아무거나 잡으시고요. 설정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단에 대해서 엔터키인 이 문단에 대해서 설정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 있는 곳만 하시려면 커서를 갖다 놓으시던가 블럭 잡으실 때는 그 문단만 블럭을 잡으셔야겠죠. 자, 되셨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색깔 잡아주시고요. 배경도 한 번씩 테두리 넣어주시고 배경 색깔까지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정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너무 글자가 테두리에 붙어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좀 여유 있게 떨어뜨려 놓고 간격을 좀 더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간격을 좀 더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문단에 대해서 텍스트와의 간격을 좀 더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한 3mm 정도 지금 간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있는 문단 여백은 무시하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설정 버튼 누르면 간격이 설정이 되면서 3mm, 3mm, 오른쪽, 왼쪽 간격이 지정이 되면서 문단에 대한 테두리와 배경이 지정이 되는 걸 보이실 겁니다. 자, 쪽 테두리 배경이란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각 페이지마다 본문을 싸는 테두리를 넣거나 색 그림 등을 배경으로 지정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이고요. 자, 양쪽 홀수 짝수 모두 선택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문서의 쪽 테두리와 배경을 동시에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쪽 테두리 기능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까요? 쪽 모양에서 쪽 테두리 배경 탭을 누르시면 되죠. 자, 쪽 탭으로 가셔가지고요. 쪽 모양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뜨죠. 거기에서 쪽 테두리 배경 탭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쪽 테두리 배경 설정 방법을 이따가 여러분과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그래도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의 보기 형태를 우선 쪽맞춤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쪽맞춤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쪽 테두리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쪽맞춤으로 먼저 설정해 주시고요. 쪽맞춤 설정한다 보이시죠? 자, 쪽에 쪽 모양 가셔가지고요. 쪽 테두리 배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쪽맞춤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자, 쪽맞춤이라는 걸 왜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한쪽이 편집 용지 크기에 관계없이 한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쪽맞춤 기능입니다. 자, 아셨겠죠? 자, 쪽맞춤 기능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화면 페이지가 한 화면에 모두 볼 수 있다라는 거 쪽맞춤 기능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쪽에 쪽 모양 가시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뜨실 텐데요. 서식을 좀 지정을 하셔야겠죠. 자, 각각의 서식을 지정하신 후에 테두리가 파랑이거나 굵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식을 좀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하시면 쪽 테두리가 이렇게 설정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쪽 테두리라는 것입니다. 자, 배경으로 한번 볼까요? 배경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배경 탭에 가셔서 배경을 넣으시는 건데요. 자, 배경이라는 건 색깔도 집어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림 같은 것도 불러다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페이지에 배경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배경 탭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림 서식도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림 같은 것도 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은 설정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이 된 걸 불러와야 되니까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배경까지 색깔, 그림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 테두리 예제를 좀 불러다 놓으시고요. 자, 그럼 한번 쪽 테두리와 배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페이지가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을 사용하죠? 그래요. 쪽 맞춤이라는 예제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하단에 보이는 기능, 밑에 보시면 아이콘 설명 예전에 한번 드렸었죠. 자, 첫 번째 있는 거 쪽 윤곽과 쪽 맞춤, 그 다음에 쪽 맞춤이라는 거, 폭 맞춤과 쪽 맞춤 좀 다르죠. 자, 한 번씩 눌러가 볼까요? 쪽 윤곽 보기라는 건 윤곽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 폭이 전체적으로 맞춰지는 거고요. 세 번째, 자, 쪽 맞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 맞춤 설정 상태로 맞춰 놓으시고요. 쪽 맞춤은 편집 용지의 크기에 관계없이 한 화면에 모두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바로 쪽 맞춤이죠. 쪽 맞춤으로 만져 놓으시고요. 그래야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쪽에 쪽 테두리 배경 들어가셔가지고요. 대화 상자에서 한번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먼저 지정하셔야겠죠. 테두리 원하시는 설정 하나 눌러주시고요. 굵기 선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넣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가끔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그냥 설정 버튼 눌러버리면 절대 테두리가 나타나지가 않죠. 뭘 하나 빠지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색깔, 선 다 지정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자, 옆에 있는 미리 보기 상태에서 아무것도 설정을 지정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네모 테두리를 넣고 싶다, 위아래 줄을 넣고 싶다라는 부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 보면 여기서 절대 체크를 안 하시고 가신 거예요. 체크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구나 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테두리가 지정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쪽 테두리 배경 넣으시는 거 공부해 보셨고요. 자, 그럼 다른 예제 불러서 쪽 테두리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 배경 예제 한번 열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배경 색깔을 전체적인 배경 색깔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쪽에 가셔가지고요. 쪽 테두리 배경이죠. 자, 테두리는 지정을 하셨다라는 게 보이시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탭에 가서 먼저 색깔 지정하시는데요. 배경의 색깔 체크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색깔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색깔 체크하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자,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색깔이 나타나실 겁니다. 자, 배경 넣어보셨으니까 이제 배경 색깔 말고 그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본을 보시면 전체적인 쪽에 대한 그림까지 삽입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쪽에 쪽 테두리 배경 눌러주시고요. 배경에 우리가 한 건 테두리, 그 다음에 채우기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림 넣어보도록 하죠. 그림 체크하시고요. 그림이 당연히 지정돼 있으셔야겠죠.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 놓으셔야 되고요. 경로를 좀 찾아가죠.
자, 여러분들은 배경이라는 예제 클릭해 주시고요. 넣기 버튼 누르고 설정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이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마다 지금 보시면 배경 넣으실 수 있고요. 테두리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까지 넣는 방법 공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인 문단 첫 글자 장식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첫 글자 장식한다라는 건 커서가 위치한 문단의 처음 글자를 장식하는 기능으로서 문단을 블록 지정하거나 여러 개의 문단에 선택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변경하려는 글자 앞에 커서를 두고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 문단에 대해서, 하나의 문단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글자를 장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단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식에 문단 첫 글자 장식하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죠. 자, 문단의 첫 글자를 장식할 때는 장식하려는 문단에 커서를 위치시켜야 되고요. 커서의 위치는 문단의 어느 위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되는 문단의 글자와 마지막 글자에서 시작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문단에 어디든 상관이 없지만 하나의 문단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 포인트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단의 첫 글자 장식 서식에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이 부분이죠. 자, 대화 상자가 뜨면 모양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데 글자 모양을 자, 첫 줄로 가겠냐, 두째 줄, 셋째 줄로 가겠냐, 모양 먼저 잡아주시고요. 자, 그 첫 글자죠. 자, 여기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서 엔터와 엔터 사이가 지금 문단이죠. 그러면 안자가 지금 여러분들 첫 글자 장식이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몇 글자로서 줄을 가겠냐라는 소리고 글꼴에 대한 모양 서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도 변경이 가능해요. 왜냐?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글꼴도 좀 더 예쁘게 아니면 다른 글꼴로 넣으셔도 되고요. 자, 선 종류라는 건 네모 테두리에 대한 선 종류예요. 종류도 넣으실 수가 있고 선에 대한 굵기, 선에 대한 색상, 그 다음에 안에 채워지는 면에 대한 색상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본문과의 간격은 기본 3mm고요. 자, 안자와 영자의 이 간격을 바로 본문과의 간격이에요. 기본 3mm고요. 그 다음에 설정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본을 보면 안녕하십니까의 안자가 지금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되셨고요. 두 번째 문단은 생태계 중에 생에 대해서 첫 글자 장식이 되셨습니다. 자, 주줄이죠. 자, 두 줄, 모양은 두 줄 적용된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와 배경 색깔과 그 다음에 글꼴도 좀 다르죠. 글꼴까지 적용된 게 보이시죠. 자, 그럼 문단 첫 글자 장식 예제를 끌어다 놓으시고요. 열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완성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예제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예제입니다. 자,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해서 사고 능력에서 사자가 지금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되어 있죠. 좀 더 예쁘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모양은 두 줄이고요. 휴먼 예체와 면 색깔 지정하시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모양이 세 줄로 되어 있고 궁서체와 글자 색까지 변경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보호를 선생님이 좀 끌어놔 놓았는데요. 자, 왜 끌어다 놨냐 하면 엔터와 엔터 사이를 바로 문단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문단에 대한 첫 글자 장식입니다. 자,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면 생자가 바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고 능력에서 사자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커서를 자, 사고 능력부터 시작해서 것입니다까지 이 안에 어디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고부터 시작해서 것입니다까지가 하나의 문단이기 때문에 이 문단에 대한 첫 글자 장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어디에다 커서를 갖다 놓든 상관이 없지만 자, 다른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위에 문단과 아래 문단은 다른 문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그 문단에 가장 첫 번째에다 갖다 놓는다. 가장 첫 글자를 변경하기 위한 거니까 가장 첫 번째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자, 서식으로 가셔가지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하기라는 거 아이콘 한번 눌러주시면 자, 대화 상자가 하나 뜨죠. 자, 어떻게 변경을 할까요? 두 줄에 휴먼 예체와 면 색깔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죠. 두 줄 모양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휴먼 예체 넣어주시고요. 자, 선 종류는 적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 면 색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간격은 그냥 3mm로 두겠습니다. 설정 버튼 누르시면 변경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셋째 줄 모양을 한번 넣어볼까요? 계절마다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가장 첫 글자 장식할 곳 앞에다가 그냥 커서를 갖다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에 첫 글자 장식 들어가셔서 자, 모양 세 줄짜리로 좀 잡아주시고요. 궁서체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자, 설정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글자 색깔은 현재 있는 대화 상자에서는 글자 색깔 지정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럼 검정색이 기본이기 때문에 검정색이 되셨죠. 자, 그럼 글자를 바꾸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자, 글자 바꾸기 어려워요. 글자 색깔 바꾸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데 자, 블럭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개자에 대한 것만 색깔을 변경할 거기 때문에 자, 블럭 잡아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블럭을 잡으면 잘 안 잡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글자에 가서 더블 클릭을 좀 해주세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개자라는 바꾸려는 문장 첫 글자 장식에 가서 어떻게 앞에서부터 마우스 포인터가 I 모양이 됐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블럭을 잡아주시거나 가장 편한 게 그냥 글자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빠르게 블럭이 잡힐 수 있다. 요건 하나의 팁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하실 때 해보세요. 블럭을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혀요. 그럴 때는 자, 글자에 가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하시면 블럭이 잡힌다. 되셨죠? 그 상태에서 글자 색깔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확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서식 도구 모음 상자가 줄을 수 있어요. 이 옆으로 가셔가지고요. 서식 도구 모음 줄 가장 오른쪽에 드롭다운 버튼 내리겠습니다. 글자 색깔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색깔 변경하는 거 연습해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문단 첫 글자 장식하기 공부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